예,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망설인 이유가 이걸 끝까지 다 하고 그냥 강의를 끝낼지 동영상 하나로 아니면 조금 분할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까맣게 됐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왠지 몰라도 까맣게 변했네요. 네, 이걸 클릭하면 까맣게 되거든요.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슬라이더까지는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더를 또 설명을 드리고 홈워크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을 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린더랑 핀을 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두 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강성 구속도 일치를 이용을 해서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 모델링이 여러분이 이 강성 구속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강성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면 세 개를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과 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해서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슬라이더가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더 구속까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더는 클릭을 하시고 P는 회전 방향만 남겼잖아요. 그리고 실린더는 회전 방향과 병진 방향 이걸 둘 다 남겼습니다. 그럼 슬라이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전 방향이랑 병진 방향 중에서 병진 방향만 남기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실린더나 핀이랑 비슷합니다. 시작은 여기 가운데 요거 축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축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일치가 하나가 됐죠. 이 상태에서는 실린더 상태입니다. 실린더. 이 상태로 아마 실린더를 주게 되면 그대로 구속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한 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냥 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슬라이더는 회전 방향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이걸 구속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좀 지저분한데 요 평면 보이시죠? 얘 중간을 지나는 평면이랑 여기 있는 평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거리로 저절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오프셋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지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얘를 보면은 회전 방향은 없고요. 병진 방향만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컴포넌트 끌기를 하면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왜 검정색으로 변할까요? 이게 원래 검정색으로 변할 일이 없는데 뭔가 어쨌든 여기서 또 보시면은 그 어떤 어셈블의 초기 상태를 자기가 정의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막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가 기본이라고 해봅시다. 한번 이 상태에서 이제 스냅샷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스냅샷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컴포넌트 끌기를 막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막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자기 원래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일이 많거든요. 메커니즘 할 때 이렇게 두고 막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스냅샷을 하면은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편리한 기능이니까 어셈블 할 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셈블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보면은 베어링도 있고 일반 짐벌, 슬롯 여러 가지 볼도 있습니다.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점과 점을 구속을 하는 건데요. 점과 점을 구속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실지는 좀 상상은 되시죠? 그 점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묶인 상태로 그 점을 중심으로만 이제 파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육자유도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거의 쓰실 일이 없습니다. 거의 쓰실 일이 없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가 좀 육자유도는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줘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기준 레퍼런스 프레임을 그냥 잡고 여기 프레임을 잡잖아요. 자, 그럼 그냥 저절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어떤 이렇게 화살표도 있고 사각형 박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3차원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체들이 다 육자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자요도가 뭐냐면은 요 좌표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 좌표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육자요도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동력학이나 창의적 기부 설계 같은 과목에서 더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일치를 해서 볼까요? 보면은 뭐 끌어보면은 말 그대로 모든 성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따로 놉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는 실제로 아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숙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숙제는 뭐, 자, 숙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우파를 조립하는 게 숙제고, 말씀드렸다시피 각 파트들은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연구에 사용을 했던 모델이고요. 실험실에도 이 실물이 있습니다. 실물이 있지만 지금 분해가 됐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이건 이제 리커다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돌린 거고, 작년도의 창의적 기부 설계 숙제에는 이걸 리커다인으로 해석을 하는 게 숙제였고요. 여러분은 이거를 3D로 모델링을 해서 어셈블을 하는 게 크레오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거는 뭐 여러분이랑 크게 관련이 없지만 요거를 이제 잘 어셈블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어셈블을 하시고 컴포넌트 끌기를 좀 복잡하게 해보셔가지고 각 요 축들이 다 살아있는지를 제가 볼 거예요. 이게 보시면 축들이 있거든요. 이 회전하는 중심이 모터입니다. 다 모터가 있고, 제가 이 동영상을 넣어드리는 이유도 얘가 이제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모터들이 여기 회전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회전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만 남겨놓는 그 구속 조건이 있었죠. 그걸 잘 기억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회전이 있고, 여기도 회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이 엄청 많습니다. 회전이 있으니까 다른 구속은 거의 안 쓸 거예요. 아마 기본 구속 빼고는 다 그냥 핀을 이용한 회전만 남겨놓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고 숙제에 안 나간 여러 가지 구속들 있죠. 슬라이드라든지 그런 구속들도 실제 여러분이 그 메커니즘을 구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조건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수업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단 그 부분들은 다 생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다른 애들도 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좀 또 안 보이는데 어셈블 해서 보면은 뭐 지금 보시면 평면, 뭐 볼은 제가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드렸죠. 그리고 평면, 뭐 베어링, 요 특히 많이 쓰일 거예요. 평면 베어링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 조건이 뭔지 잘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